우리가 목에 통증이 생기면 이제 목에 디스크가 왔나 이렇게 좀 의심할 네. 때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디스크가 목에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목 통증 환자 가운데 디스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 통증이 있는 분들의 네. 반수 이상인 약 60% 정도가요. 뭐 관절이라든가 근육의 균형이 깨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외상으로 인한 뭐 사고라든가 이런 통증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치료를 제대로 또 제때 잘 그렇죠. 하지 않으면 이 통증이 네. 이제 어깨부터 팔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원장님과 아주 특별한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네. 환자들 질문을 중심으로 좀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실제로 포털에서 환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활동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 네이땡이라는 그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환자분들의 증상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의학적인 답변을 달아드리는 이런 것들을 뭐 전문 한의사, 뭐 상담 한의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활동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 뭐 진료를 하다가 순간순간 시간이 날 때 하루에 한 두세 케이스 정도 질문이 올라오는 것들을 제가 받고는 합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환자분들과 우리가 대면을 하면서 질문을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네. 얘기를 해보니까 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환자분들이 의사를 만나면 생각보다 질문을 많이 못해요. 잊어버려요. 네, 잊어버리고 네, 또 그다음에 떨려서. 이런 걸 내가 또 물어봐도 될까라는 맞아요. 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런 속마음을 글로 표현을 해주시니까 저희는 아 환자분들이 정말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많은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네, 네. 아 정말 이런 것도 궁금했었구나. 예를 들어서 뭐 디스크에서 우리가 술을 마셔도 될까요? 이런 것들이 저희는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인데 환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묻고 싶은 거죠. 혹시나 잘못될까 봐. 맞습니다. 네, 네. 내 몸이니까 소중하니까. 아니 이제 아픈데도 살짝 마시면 네. 안 될까 이런 생각도 있고. 맞아요. 겁이 그런 날 수도 것도 있고요. 생각이 들 네. 수밖에 없죠. 네네. 이런 진짜 날 것 그대로의 질문들을 올려주시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들을 아주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질문들을 모아서 오늘의 코너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좋아요. 그 유명한 지식인. 네, 네, 지금부터 맞습니다. 한번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목 디스크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목 디스크는 어떤 질환인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목은 우리 모든 척추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뼈와 뼈가 척추뼈가 있고 안쪽에 디스크가 있고 그 뒤로 신경이 내려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신경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뇌에서 연결되는 척수라는 신경이에요. 모든 신경들이 이 고속도로 같은 경부고속도로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경부고속도로하고 우리나라를 관통을 하고 거기서 이제 지선이 갈라지면서 네. 모든 교통망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 경부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눌리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내 몸의 근육과 인대와 관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밸런스가 틀어지거나 삐뚤어지면서 눌리면서 뒤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신경이 일단 손상됐다라는 신호가 내 뇌로 전달이 되면 내 몸에서는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겠죠. 그게 뭘까요? 통증이에요. 네. 아파요. 고마운 목이 아플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어깨가 아플 수도 있고 등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기계적인 압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경을 직접적으로 누르는 부분들이 생기면 네, 네.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리 오래 꼬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아파요. 저리죠. 저려요. 맞아요. 네, 화장실에서 우리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엄청 변기 저려요. 때문에 네네네. 나중에 얼마나 일어나지 앉아있길래.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아니, 생기게 개인적인 되는데 경험담입니다. 네. 네, 크게 두 가지 증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디스크로 인한 증상은 아프다, 통증, 네네네. 여러 가지 통증을 가지고 오겠지만 아프다, 그리고 저린 느낌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자고 일어나는데 목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괜히 좀 짜증이 나고 그러더라고. 왜 아픈 것인가. 아유 휴대폰 많이 봐서 그렇죠. 뭐. 그런가? 아무튼, 네. 어쨌든. 네, 근데. 이제 우리 실제로 환자들은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는지 저도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래서 이제부터 차근차근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신비한 한방 백과 사전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날개뼈의 통증을 환자분들이 많이들 말씀을 하시죠. 근데 날개뼈의 통증이 있고 팔까지 저리다고 꼭 목 디스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신경계를 봤을 때, 자, 목에서 나오는 신경은 목에서 등 쪽으로 타고 내려가고 팔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 디스크일 때는 어떻게 돼요? 목에 통증이 있고 팔까지 저린 느낌이 같이 가지고 오겠죠. 자, 이 신경이 어떤 식으로 압박이 될 수가 있냐면 대부분 이제 일자목 그리고 라운드 숄더라고 얘기를 하는 자세가 구부정한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안쪽에 신경이 내려가는 길목이 막히는 거예요. 이걸 신경 포착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자체로서도 신경의 저린 느낌과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목 디스크와의 간별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목 디스크는 대부분 팔꿈치가 아니라 더 밑에 손가락까지 타고 내려가는 저린 느낌이 있다면 날개뼈에서 나타나는 견갑 배신경의 포착 증후군은 등 쪽으로 나타나는 통증과 그 다음에 팔꿈치 그리고 팔 뒤쪽으로만 내려가는 저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목이랑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모두 목 디스크는 아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봐도 괜찮은 건가요?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들인데 네. 내가 팔이 저리다 그렇다면 전부 다 목 디스크를 의심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영상에서 조금 어렵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아까 제가 경부 고속도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 어디서 한 군데에서 지금 도로가 막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뭔가 도로가 막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목 디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일단 막혀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가는 지선들도 다들 교통량이 원활하지 않게 되겠죠. 한 군데가 막혔으니까. 맞습니다. 이 중앙에서 막혔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요. 부분들이 네. 이제 통과를 못하게 될 거고. 자, 근데 고속도로는 잘 뚫리고 있는데 네네. 인터체인지나 아니면 지선에서 어디가 사고가 나서 막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디스크는 문제가 없고 네. 밑에 내려가는 그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들에서 뭔가 한 군데가 막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자, 허리 디스크랑은 달리 목 디스크에서 이제 문제가 되기 쉬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네. 네. 허리 디스크는 되게 큼직큼직한 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고장이 나면 이 부분들을 고치기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네. 근데 목은 훨씬 더 짜잘짜잘한 구조물로 돼 있고 그다음 훨씬 더 복잡한 신경들이 통과하는 그 경로들이 있습니다. 그게 목에서 이제 내려가는 신경들이 고속도로에서 타고 내려와서 목 앞쪽에 있는 이쪽에서 내려가다가 막힐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해요. 이게 일자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거북목이나 자세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서 눌리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본인이 주무실 때 만세를 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사각근이 많이 단축돼 있어서 일자목 상황에서 사각근이 많이 단축돼 있으니까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등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것들은 또 견갑골이라는 어깨 뼈에서 눌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신경이 어디서 포착됐는지를 알아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물어볼 정도면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좀 관심도 많고 이 증상으로 고생을 한 분이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병원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이제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떤 통증이 나타나거나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순간적으로 목을 삐끗해가지고, 내가 목을 못 움직이겠어. 이런 분들도 꽤 계시죠. 이런 통증들이 내가 안정을 취하고 그날은 좀 무리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쉬고 이런 것들을 해서 만 3일, 72시간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점차 줄어든다, 아니면 반이하로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이 없다면 병원에 꼭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인터넷으로 올라온 가장 많은 질문 가운데 두 번째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맞아요. 환자분들이 이게 목 디스크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집에서 뭔가 내가 좀 알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 부분들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내 목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목을 앞으로 숙일 때는 크게 통증은 없어요. 근데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를수록 목을 뒤쪽으로 젖히기가 어렵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람은 고개를 젖혀서 천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어떤 특정 각도에서 젖히다가 통증이 나타난다면 신경이 어딘가 한 군데 눌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이 병원에서도 하는 건데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내가 통증이 있는 부분으로 목을 살짝 이렇게 틀어보는 거예요. 자, 고개를 같이 돌려봤을 때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진다. 이때 머리를 살짝 누르고 통증이 더 심해진다면 목 디스크의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네, 저렇게 이제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일단 있는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 목 디스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간단하게 방법을 좀 네. 짚어주셨고 우리가 목 디스크가 의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가게 됐을 때 어떤 검사를 더 받게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네. 임상 증상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영상의학적인 검사를 해요. 엑스레이를 찍고 뼈의 상태를 보고 난 후에 증상들이 디스크의 가능성이 70%, 80%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CT나 MRI라는 장비로 최종적인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네.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우리가 디스크다 아니다 이런 네. 식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정밀한 영상 검사를 통해서 치료 그리고 진단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명심하시기 네. 바랍니다. 그렇죠. 그 미세한 부분도 알아내야 되니까요. 중요하죠. 근데 호기심도 가고 굉장히 재미도 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러면 인터넷상에 올라온 그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실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팔이 저린 느낌들이 여러 가지에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목 디스크 때문에 팔이 저린 경우가 가장 흔하기는 한데 생각보다 목 디스크에 문제가 없이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하는 단순하게 신경이 압박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꽤 많습니다. 자, 어디서 문제가 대부분 되냐면, 자, 목에서 나오는 신경들은 보통 뒤쪽에서 눌리고 팔의 저림을 유발을 하죠. 근데 이 상완신경총이라는 신경이 또 팔로 지나가는데 이 신경이 목 앞쪽, 우리가 지금 목 옆에서 내려가는 근육들의 밑으로 지나가게 돼요. 자, 이 근육들을 만져봤을 때 뻣뻣한 느낌들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를 꾹 눌렀을 때 저린 느낌이 유발이 된다면 흉곽 출구 증후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생각보다 치료가 훨씬 쉬운 질환이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보다 쉬운 질환, 치료가 쉬운 질환이라는데 예, 관심이 가네요. 근데 보통 왜 목 디스크가 있으면 이렇게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네. 어느 때는 돌리다 보면 막 이럴 소리 날 때 때가 있어요. 맞아요. 있죠. 네. 이게 평소에 어쩌면 우리가 자세가 이렇게 돼 있어서 또 이렇게 보느라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평소에 좀 어떤 운동 같은 거 뭐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목, 네. 디스크, 그리고 자세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의 질환들은 가장 먼저 이유가 어디서 오냐면 등이 굽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하. 등이 굽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등을 펴줘야 되는데 등을 펴지 못하고 목을 앞으로 쭉 빼서 컴퓨터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인 거죠. 이게 생각보다- 거북목이죠. 네, 맞습니다. 등이 굽은 상태에서 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거북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평소 때 집에서 제가 운동법 한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네네네. 이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짚어보면 목의 문제는 등에서 온다라는 것들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이 굽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등, 거예요. 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등을 펴는 연습들을 먼저 해볼 거예요. 팔을 양쪽으로 모아준 다음에 앞으로 가슴을 쭉 내밀어 주는 거예요. 가슴을 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한 번,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번, 이런 식으로 쭉쭉 늘려주는 시원해요. 네, 치료들을 먼저 할 거예요. 일단 시원해요. 이렇게 네. 등을 펴주는 연습들을 많이 한 다음에 네. 목의 스트레칭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목의 스트레칭도 우리가 두 단계로 들어가 볼 텐데 네. 첫 네, 번째, 네. 자, 가슴을 쭉 편 상태에서 한쪽 손으로 머리를 잡고 앞으로 쭉 가보는 거예요. 이때 등이 딸려서 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늘려주면 목 뒤쪽이 근육이 늘어나는 것들을 볼 역시 수가 있죠. 시원합니다. 자, 이렇게 1단계로 굽힘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면 네. 두 번째로는 왼쪽으로 한 번,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번. 마찬가지로 오.
당길 왜 때 이래, 다들. 시원해요. 몸통이 따라가지 않도록 오래간만에 하니까 너무 시원해요. 진짜 네. 이게 시원하네요. 예. 자, 업무 보실 때 네. 등이 굽는다, 목이 뻣뻣하다라고 생각될 때마다 이 동작들을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준비 운동까지 스트레칭 하는 좋습니다. 방법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 목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잘 오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가방 장애 소식 잘 만나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있는 질환, 피하고 네. 싶은 질환 가운데 하나가 뇌졸중인데요. 근데 그 한 학회 자료를 보니까 그 우울감이 뇌졸중 발생 위험을 높이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우울감이 있으면 뇌졸중 발생률이 뇌출혈은 54%, 뇌경색은 44%가 높아진다고 하니까 네. 우울하지 않도록 오늘 배운 것처럼 어깨 펴시고 그렇죠. 보다 더 기분 좋은 생각하시고 햇빛도 보시면 참 좋겠어요. 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